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관심 있는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즘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기들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중에서 오직 흑해 함대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군함이 있어요. 흑해 함대 전용 군함, 전용 전투함인데 나가는 족족 피격되네요. 역시 싼 게 비지떡인가? 러시아의 아드미럴 그레고로비치급 호위함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흑해 함대 세 척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두 척이 넵튠 미사일 맞고 지금 아웃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고로비치급 호위함이 정말 그렇게 허접한 배인가? 도대체 왜 이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 최악의 위기를 겪었던 러시아 해군이죠. 이제 붕괴 직전의 모습인데 1990년대 초에요. 이 사진이 바로 태평양 함대 블라디보스토크의 사진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배를 세워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면면을 보면 이 카라급 1970년대 만들었죠. 한 4,000에서 5,000톤급 정도 되는 전투함인데 방공 능력 전혀 없고, 그리고 이건 지금 훈련함이에요. 1979년도 7,000톤 정도 되는 훈련함. 그리고 이거 크리박투급, 여기 이제 한 3,000톤 정도 되는 호위함이죠. 이거 방공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공함이죠. 소브르멘니,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완전히 새 배죠. 그리고 우달로이, 이것도 이제 당시로서는 새 배, 1988년 만들었는데 이건 7,900톤, 이건 8,000톤. 그런데 이 소브르멘니 같은 경우는 방공함이지만 우달로이는 무려 7,900톤이나 하면서도 이게 대한 미사일조차 없는 좀 이상한 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여기 우달로이는 대잠함인데, 대잠함이라고 대한 미사일도 없이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이런 상태로 함대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미국은 이지스함이다 뭐다 막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함대 현대화해야 되는데 전기세 낼 돈도 없는데 무슨 현대화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독일에게 돈 받아가지고 독일 통일시켜주는 조건으로 40억 마르크 받고, 그렇게 해서 또 큰근히 버티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손들고 소련 연방 해체했죠. 이게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특이한 게 있는데 요거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이나 모든 이 군함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두에 옆으로 갖다 붙이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 접안할 때 보면 터그보트들이 와서 밀어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런 식으로 배의 뒷꽁무니를 부두에 갖다 붙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파도가 많이 치고 이러면은 이거 옆으로 지금 주기를 하고 있지만 옆으로 굉장히 흔들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소련은 이렇게 고집했어요. 왜냐? 언제 미국이 공습으로 때릴지 모르니까 그러면 바로 시동 걸고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즉시 비상 걸면 바로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좀 전투적인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승조원들의 거주 요건, 니들이 흔들려가지고 멀미 나서 잠을 못 자든지 말든지 그건 몰라. 어쨌든 비상 걸리면 바로 뛰쳐나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 또는 그 외 모든 나라 군대들처럼 배를 옆으로 갖다 붙이면 나갈 때도 터그보트들이 끄집어 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여기는 비상 걸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조원들은 참 불편한데, 그런데 이게 또 이번 전쟁에서 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상륙함들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놓으니까 이번에 베르단스크 쪽에서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토치카 미사일에 두들겨 맞아서 침몰할 때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상륙함들 바로 그냥 두 척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5일 만이로 일어난 러시아죠. 그래서 푸틴이 해군력 재건 구상을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 사나이는 바다로 가야지.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이 명제를 우리도 실천하자라고 해서 해군력 재건 작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진은 2000년대 초반 사진은 아니고요. 2010년대 후반 사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님이 아나톨리 세르주코프 국방장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지금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 이전의 국방장관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말이야, 고유가 덕분에 주머니도 좀 두둑해졌는데 군함이나 좀 뽑아보자. 야,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그 해군력 현대화 사업 계획선 좀 써봤냐?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이 물론입니다. 각하 소련 때 만든 쓸만한 플랫폼들 현대화하는 방안부터 요즘 유럽에서 유행하는 스텔스 디자인 차세대 전투함까지 종류별로 준비해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이 예산 짤 때 생각해봐야 되니까 대략적인 계획 브리핑 해봐.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이 일단요 주력함인 키로프급은 전면 개장해서 다시 쓰고요. 연식만 따지면 쓸만한 소브로멘니급하고 우달로이급 구축함도 개량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구축함 준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조선업계가 한동안 명맥이 끊겨서 호위함으로 워밍업 좀 하고 대형 구축함 사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니까 푸틴이 요즘 말이야 형 별명이 푹 앉은 거 알지? 어디 내놔도 말이야 이 형 명성에 스크래치 안 나게 호위함도 정성껏 잘 만들어라. 이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 소련 해군의 그 웅장했던 키로프급 원자력 순양함이죠. 핵순양함. 그 4척 이거를 전면 현대화한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소브로멘니급 8,000톤이니까 쓸만하죠. 거기다가 대한미사일 초음속 당시로서는 뭐 미국은 생각도 안 했던 초음속 대한미사일 썬번 이걸 장착하고 있으니까 8발을 소브로멘이 좋죠. 거기다 방공함이니까 이것도 현대화하고 우달로이급 이거 대잠 구축함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대함 공격도 안 되고 하는데 이거 다 개량한다 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뭐 17,000톤짜리 스텔스 구축함 만든다 이런 계획은 원대한 포부는 다 있었어요. 지금 다 꽝 됐지만 그런데 그런 거 먼저 하려면 돈 좀 많이 드니까 일단 호위함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소브로멘니급은 제대로 개량 못했습니다. 우달로이급은 아주 소폭 개량해서 대한미사일 조금 장착했고요. 그리고 키로프급은 4척 중에 1번함, 2번함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3번함은 지금 하고 있고요. 4번함인 표틀벨리키는 지금 약간 개량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3번함처럼 현대화 개량을 할 예정에 있다고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배 그리고 계획하는 배가 바로 아드미럴 고르시코프급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최신 스텔스 호위함이죠. 태평양 함대도 있고 발트 함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장거리 함대 방공 고위력 대한미사일 16발 폼 나지 않습니까? 근데 폼 나는데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 좋죠. 전방향 320도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모스크바함이 왜 깨졌습니까? 이 이면 위상 배열 레이더 보니까 그냥 회전을 해야 볼 수 있죠. 뭐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함 그리고 앞으로 나온 KDDX 그리고 FFX 배치3 이런 거 빼고 우리도 다 그냥 1면 2면 회전식 대공 레이더니까 사실 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현대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스크바함이 이면 위상 배열 레이더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넵튠 미사일 맞고 침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때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 거자. 그래서 굉장히 컨셉은 바람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이렇게 고르시코프를 많이 만들어서 뭐 발트 함대도 주고 또 태평양 함대도 주고 북방 함대도 주고 또 흑해 함대도 주고 하면 다 좋죠. 그런데 돈이 비싸죠. 그래서 근데 말이야 흑해 함대는 이 흑해 있는 주변에는 우크라이나 뭐 루마니아, 조지아, 터키 이런 나라들 때문에 굳이 이런 비싼 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시코프급은 너무 세다. 가성비 적당한 전투함 가져와 해서 2008년도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님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님을 다시 한번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카카 아드미럴 고르시코프급 설계 보셨습니까? 정말 키막힌 차세대 전투함 아닙니까? 그래서 푸틴이 간만에 머리 좀 쓴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오일머니가 남아돌아도 저런 배를 흑해 함대 같은 내해 담당 함대까지 까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국방장관이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관심 두시는 시리아 그리고 동지중해 쪽에 신경 좀 쓰시려면 이참에 고성능 전투함으로 쫙 깔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흑해 상대할 만한 군함도 없고 대한미사일 굴리는 나라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고성능 전투함이야. 그냥 적당하게 굴릴 만한 놈으로 다시 계획서 가져와 봐.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이 그러면 말이죠. 지난번에 인도 호구들에게 개발비 뜯어낸 탈와르급 호위함 설계도 있거든요. 그거 좀 손봐서 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도가 그런 것도 해줬어. 그래, 가져와 봐. 이렇게 됐죠. 인도가 러시아에게는 호구짓을 많이 했죠. 수호이 30 개발비 많이 돼서 수호이 30 이거 270대 넘게 사줬고, 그리고 T90 이거 안 되는데 인도가 또 돈 대줘가지고 T90 전차 살려줬죠. 그렇게 해서 인도가 1000대 라이센스 생산했죠. T90A 그런 일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탈와르라고 있는데 이걸 인도가 세 척을 만드는데 이걸 러시아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탈와르를 만들었던 그거 설계도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세 척을 만드는데 따라서 탈와르급은 인도가 세 척, 이 그레고로비치로 해서 러시아 세 척 해서 6척이 된 거예요. 적당한 가성비 호위함으로 기획된 에드미럴 그레고로비치급이죠. 일단 이제 이 고르시코프급보다는 많이 다운돼서 나왔어요. 일단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 아닙니다. 그리고 고르시코프급에는 이 함대공 미사일이 S-400이 들어가요. 그래서 150km를 타격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그 구역 방공 말고 자함 방공만 할 수 있도록 해서 40km, 50km 사거리의 부크 미사일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보면 길이가 124.8m, 그리고 폭은 15.2m, 흘수는 4.2m예요. 만재 배수량 4,000톤. 크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코가그, 가스터빈, 그리고 비상시에는 더 큰 가스터빈 떼어서 달리는 배죠. 최대 속도는 시속 30노트, 승조는 180명, 그리고 항공기는 카모프 27 대자멜기 한 대 격납이 되고요. 무장은 100mm 함포, 그리고 AK-630 CIWS 2기 후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칼리브르 또는 오닉스죠. 야혼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닉스, 그리고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기의 함대지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부크 미사일 24발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이글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이걸 각각 여러 군데 이렇게 발사기 장착해서 8기를 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533mm 중어뢰를 이 양쪽에 2개를 장착해서 쏘게 됩니다. 한 발씩. 우리 한국 해군은 청상어 경어뢰를 양쪽에 3발씩 장착하고 다니죠. 여기는 533mm 중어뢰를 양쪽에 한 발씩. 그리고 대잠 로켓, 우리가 지금 폭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발사기 RBU 6000 발사기 한 기를 여기 함수 쪽에다가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바로 M2M 레이더,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면식이에요. 회전을 하는 이면식. 그래서 항공기 표적에 대해서는 230km에서 탐지가 되고 미사일 표적에 대해서는 50km에서 탐지가 된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한 32km 정도에서 탐지된다. 이거 그냥 수평선이죠. 그리고 이제 대잠 로켓 12발, 그리고 수직 발사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르콘, 칼리브르 같은 순항 미사일,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여기 8발 들어가고, 북함대공 미사일 여기 24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장비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 흑해 함대에서 사용하는 배지만 요즘 나오는 배치고 방공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대한미사일 요격하거나 항공기를 요격하거나 이런 능력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북 M3 미사일인데 이 그레고로비치급의 상위 함인 고르시코프급은 S-400이 들어가서 150km를 타격하지만 그레고로비치급 같은 경우는 부크를 넣어서 훨씬 사거리가 짧습니다. 50km. 그래서 마치 미국의 SM-2와 또 ESSM 같은 그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150km 날아가는 SM-2 들어가죠. 그게 이제 러시아로 치면 고르시코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한국의 FFX는 우리 MSM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궁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사거리 훨씬 더 짧지만, 그래서 이 우리 FFX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세 척을 만들었는데 이 부크 미사일이 50km를 날아간다. 그리고 최대 고도는 15km다. 라고 하지만 실제 한 32km로 판단이 되고요. 일루미네이터가 여기 지금 4개가 있거든요. 즉 표적 조사기죠. 그 일루미네이터 하나당 3발을 동시 교전할 수 있으니까 그 표적 조사기가 4개가 있으니까 즉
동시 교전 능력은 12개. 괜찮죠. 우리 충무공 이순신보다 훨씬 낫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깨져버렸어요. 아음속 미사일인 넵튠에 당했다고? 아니 ESSM 같은 그런 능력, 장애애들 말로는 저 북한 미사일 가지고 제한적으로 전술 탄도미사일도 외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애드미럴 에센함이 피격을 당했다. 넵튠 미사일에. 그래서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진 않고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누구나 피격 당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작전에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4월 3일 날 이 세 척 중에 2척이 지금 흑해함대 작전 중에 있는데 4월 3일 날 피격됐다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척을 만들어서 그 중에 3척 다 전부 흑해함대 배치했는데 그 중에 한 척인 1번함 그레고로비치가 보스포러스의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중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전쟁을 시작했고 전쟁을 시작하고 나니까 터키가 해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흑해 안에 있는 군함 이 그레고로비치급은 2척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척이 4월 3일 날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에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5월 6일 날 한 달 후죠. 또 마지막 남은 마카로프함이 또 넵튠에 당했다. 이 사진이 이제 터키의 상선이 찍어서 이게 바로 마카로프가 당했던 사진이다라고 올렸는데 이 진위는 아직 문제가 좀 많다. 이거 아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아무튼 당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마카로프가 한참 있다가 구조함에 끌려가지고 인양돼서 이제 세바스토폴로 들어왔는데 그러고는 구급차가 들어와서 승조원 한 30명 정도를 병원에 싣고 갔다.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미사일 맞았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위상 배열 레이더 해서 동시 교전 능력 12발 아주 좋은데 왜 당했냐? 그래서 이 레이더가 50km 미사일 표적, 230km 항공기 표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파도가 치고 하는 이런 이 파도의 난반사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그런 난반사를 걸러주지 못하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즉 레이더가 바보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요즘은 다 사면 고정형 대공 레이더를 하는데 우리 한국 해군도 지금 심각하죠. 세종대왕급 그리고 FFX 배치 3 이 정도 아니면 지금 이 사면 고정 레이더가 없으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회전식 레이더가 군함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가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한국 해군 군함의 문제점 한번 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함대 방공이 안 돼요. 흑해함대는. 왜? 방공되는 함이 다 사라졌어요. 일단 모스크바함 격침돼 버렸죠. 그리고 에센함 맞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마카로프 또 맞아서 이제는 또 장시간 수리해야 되죠. 나머지 있는 거 해봐야 크리바급 또 타란툴급 이런 작은 배들 그리고 오래된 배들 대공 능력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흑해함대에서 제공권, 제해권을 가지기가 힘들게 된 이상한 흑해함대가 돼버렸다. 그러면 상대인 우크라이나는 함대가 있냐? 함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 능력 있는 군함이 이렇게 어이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제는 흑해함대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다 나가면 먹잇감이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흑해함대의 방공함이었던 그레고로비치급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